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성택입니다. 오늘 처음 얼TV의 동서남북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우리 교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과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얼TV 이장성 사장님과 여기 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노고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락 박사께서 이걸 허락을 하셔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락 박사님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이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길게 이 박사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박사님은 우리 현재 이 카나다에 계시는 우리 한국인 전문의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카나다 전문의 자격을 받으셔가지고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가지신 전문의이십니다. 그동안 카나다에서 병원장을 2차례나 하셨고 그 후에 계속하셔서 우리 교민사회에 여러 환자분들을 돌봐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박사님께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이 암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주위에서 아까운 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께서 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시면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박사님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암이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은 그 암의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커진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커지는 덩어리를 가지고 암이라고 그런다면 사람이 임신해 가지고 10달 만에 2,500g이나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임신해서 아기 가지는 것을 암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이 전이를 합니다. 다른 병은 전이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 퍼지는 방법이 전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결국은 세포 단위에서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커지고 전이를 하고 하는 것이 암의 원천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250년 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 프랑스 할리몬에서 일반 대중에게 암의 정의를 물어서 그것을 현상 모집한 일이 있어요. 네. 거기서 무슨 대답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된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반한테 대중 공모를 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 박사님 말씀대로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 세포가 이제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세포는 늙으면 죽는데 이 암세포는 죽질 않고 계속 크면서 주위의 조직을 파괴를 하니까 아프기가 이름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참 암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무시무시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디 인류에만 오는 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포가 있는 데는 모든 세포에게 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의 그렇죠. 변형이기 예. 때문에 식물에도 일어나고 동물에도 일어나고 동물에 여러 수만 종이 있는데
그 수만 종의 동물에 다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네. 심지어는 한 2억 년 전에 있었던 그 공룡의 뼈에서도 암이 예.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화석이니까 뼈만 남았죠. 네. 그러니까 뭐 없는 세포 있는 곳에 암이 다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어느 세포든지 암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뭐 지역이나 민족적인 차이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묘하게 그게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양에서는 무슨 간암 같은 게 많아지고 네. 또 위암 같은 게 많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병들이 그런 암들이 아주 적고 민족적인 차, 지역적인 차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동양 사람한테 위암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위암의 원인이 그 당시에는 발표가 안 됐을 때 저도 읽은 이 얘기거든요. 네. 이런 지역이나 민족적인 차이가 그 암 치료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무슨 그 약이 다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이 한국 사람이나 일반 사람을 볼 때 이 위암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캐나다나 미국의 백인 의사들은 관심을 좀 덜 두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없는 암이기 때문에 그 칼철 디퍼런스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덜 드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병이 생긴 후에는 그 약에 대한 반응이랄지 이런 거는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뜻 생각나는 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서 그 유방암에 대한 그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독특한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유방암은 사실은 그 부인네들이 심장병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네. 뇌졸중보다도 무서워하고 병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유방암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심장병이 유방암의 10배쯤 돼요. 그렇지만은 심장암은 걱정 안 하지만 유방암은 걱정합니다. 참 다 배워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통속적인 얘기를 그럼 암도 유행을 합니까? 그 마지막 전염이 돼서 걸리는 겁니까? 예, 전염은 되지 않는데 유행하는 것 같은 양상은 보인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에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유행을 하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위암은 이상하게도 감소가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네. 이게 지금 미국의 북미의 백인 남성의 1930년대서부터 1990년까지 한 5, 60년의 그 경향인데 그 1930년대에는 위암이 북미에서도 제일 많은 암이었었습니다. 혹시 그런 그 위암 같은 거가 이렇게 감소됐다 그러면 무슨 뭐 음식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나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미국, 캐나다에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위암이 저렇게 내려가는데 네. 우리는 자꾸 위암이 생기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 원인을 연구를 해달라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원인은 모르는데 자꾸만 줄어져 가고 있다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직도 암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묘하게도 일본인 하와이나
또는 그 서해안에 이주해온 일본 사람들이 일세에서는 본국에 있는 일본 사람과 같이 위암이 많은데, 위암이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일이 일본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둘째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로는 이 서해안에 이민 온 일본 사람들의 2세, 3세들은 현지 백인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역적인 차가 분명히 있군요. 있다고 이래서 아마 음식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민 자라서 암 좀 덜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암은 적어졌어요. 네. 그 이제 요담에 위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남았는데 우리 이 박사님 좀 암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 사람에게 많이 오는 암이 이 남자에게 이런 순서로 암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순서로 사망을 하고요. 또 여자에게 있어서도 위암, 자궁암, 폐암, 간암 이런 순서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암의 종류가 아까 말씀대로 세포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00종류, 150종류나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예를 든 그 네 가지 암이 전체 암 사망률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암을 예방 치료하면 암 문제의 70%를 해결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치료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쓰겠죠. 네, 치료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또 암이 생긴 부위를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을 받으라. 이제 그 말씀이죠. 네. 그 위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이렇게 많이 기사에서 읽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그럴까, 불행이라고 그럴까, 위암은 그 위암이 발병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 네. 이 전암 시기까지는 없더라도 위암 초기가 몇 년씩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이 위암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한다면 위암은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된 위암은 한 8, 90% 완치가 됩니다. 그 발견하는 방법은 대개 어떤 방법입니까? 역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기다렸다가는 그 위암의 증상이 특정한 그게 없고 소화불량이 한 달 이상 계속이 된다든지 이유 모르는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또는 변의 색깔이 까매진다든지 이것이 한 달 이상 계속이 될 때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주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듣겠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정의한테 가야겠죠? 예, 그렇죠. 가정의한테 가서 가정의 보고 어떻게 주기적이라는 말씀을 6개월로 하십니까? 1년으로 하십니까? 암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까지 이 증세가 없는 사람은 한
한 2년에 한 번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예.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뭐 폐암에 대해서 뭐 특히 또 말씀하시고. 폐암은 참 무서운 암이고 아까 그 도표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북미 남성의 또는 여성의 사망 원인 제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망 원인 1위다. 예. 네. 암 중에서의 암 중에. 사망 원인 제 첫째요. 한 3분의 1의 그 사망이 암에 의한 사망의 3분의 1이 폐암 하나로 사망하고 그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겁니다. 네. 그 발병하면 치료도 어렵고 수술을 하기도 위암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발병하면 참 어려운데 제일 좋은 것이 예방이 됩니다. 네, 예방이 된다. 예. 폐암의 거의 8, 90%는 담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폐암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가 자랄 때 담배가 국책 사업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무척 이 긴장이 됩니다. 예, 이 사회자께서 만약에 담배를 옛날에 피우셨다면 그 끊은 지가 20년 됐으면 또 안 피운 사람 제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아닙니다. 저 끊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폐암이 안 일어나면 우선 10년, 20년 있으면 안 피웠던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는 담배는 끊는 날서부터 폐암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되면 이제까지 안 피웠던 사람하고 같은 율로 온다. 다시 말하면 전 폐암의 10분의 1도 안 일어난다는 이런 율이 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최근에 이 온타리오 정부에서 그 담배에 대한 그 판매 규제나 말이죠. 또 우리 동포들이 그 많이 종사하시는 또 한때 우리 그 동포들의 기간 산업이었던 참 그 이 소매상에서 그로 인한 그 이 참 타격도 받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에 계신 분들, 조합에 계신 분들 참 애들을 무척 쓰시고 하는 걸 전 옆에서 봅니다. 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나간 일을 잘못한 걸 알고 다음 세대에는 그러지 말아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자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담배의 영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이 담배가 피우는 사람 본인도 문제지만은 2차 그렇죠. 흡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중에서 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어린아이들수록 나중에 그 인이배기는 수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애들 앞에서는 지금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자제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만 피우고 끊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는 방법까지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참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폐암이 나올 때마다 참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장순채 전 한인 회장님 생각이 나서 네. 제가 참 이 폐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이 4대암이 2가지나 남았는데요. 아까 이 박사님이 4가지 간암하고 대장암. 네. 간암은 이것도 또 묘해서 모두에게 걸리는 게 아니고 예. 2 종류의 사람한테만 걸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서 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제일 많다. 네. 그리고 또 40대, 50대 사망률이 40대, 5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40, 50대 과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40대, 50대, 50년밖에 안 되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평균 수명은 지금 70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50대 남자의 사망률은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높습니다. 참.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군요. 그 40, 50대의 간암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모든 한국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 두 그룹에서만 걸립니다. 그 두 그룹이라는 게 첫 번째는 B형 간염의 보균자, B형 C형 간염의 보균자. 또 그것이 대개 7, 80%의 원인이고 나머지 20%의 원인은 폭음을 하는 사람. 하루 석 잔 이상 또는 하루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평균에서 조금 간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하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사 사무실에 가시면은 또 여행을 가시면 감염 ABC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를 받는데 이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염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도 B형 간염을 한 번도 걸린 일이 없는 사람은 맞을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한 10% 이상의 한국 사람이 이 B형 간염을 앓고 지내갔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캐나다에 있는 한인 동포의 7%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7%는 매년 간암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이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한국 사람의 한 80%는 간염을 앓고 B형 간염을 앓고 지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돼 있겠군요. 예, 그 사람들은 괜찮고요. 이제 마지막에 대장암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대장암은? 대장암은 이제 간암이나 또는 폐암과 달라서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사 습관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돼 있는데, 과연 식사 습관에 어느 부위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한국 사람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위암 5에 대장암 1 이런 비율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장계통의 암의 대부분이 위에만 일어나던 것이 요새는 위암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 대장암이 높아져 가고 있는 관계로 위와 대장의 관계가 그저 한 5대2 또는 5대3 이런 정도로 대장암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게 이제 문제였군요. 그런데 이것도 예방하는 방법은 뭐 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방법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께서 이 암에 대한 그 개요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에 대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네. 아직도 뭐 치료 방법, 예방 방법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이나 또는 어떤 면에서 더 말을 좀 해달라, 시간을 좀 내달라 이렇게 이 박사님과 함께 얼TV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던가 해주셔서 저희에게 그 방향을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 그 동서남북 건강과 그 생활을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이 새로운 암 치료제가 허가가 되는 대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개의 새로운 암 치료제가 허가가 됐습니다. 단지 하나는 그 트린다라고 해서 이 백혈구암에 대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신 분 아니면 흥미가 없으실 거로 보입니다만 그 트렌다라는 약은 3월 20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고 하나 이제 아베스틴이라는 현재 쓰고 있는 약이고 또 다른 하나 이 유방암 걸린 분한테 많이 쓰는 게 페크리텍솔이라는 그 약인데 페크리텍솔은 그 한국에도 나는 약입니다. 영어로 그 이유출이라고 하는데 YEW라고 하는데 주나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에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거기에 뭐 100년 묵은 그 이유추리가 있으시다고요. 이유추리가 온타리오에서 많이 납니다. 그 잎사귀를 따고 줄기를 따가지고 거기서 그 알코올로 추출해서 만든 게 이 페크리텍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하는 회사가 저 나야가라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온타리오에 있는 그 이유추리가 지금 값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아바스틴하고 섞으셔서 유방암 치료에 획기적인 그 효과가 있다는 게 이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이게 건강과 생활이 이게 잠깐 카나다의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 박사님 제가 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히 흥미가 있는데 카나다 현황은 현재 작년에 3개가 생겼습니다. 새 경우가요. 네. 그리고 금년에 2월 달에 새로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광우병이 카나다에서 걸린 건 전부 11마리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나다 같이 광우병 때문에 고생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카나다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사실을 아마 이 박사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카나다 정부하고 그 카나다의 그 목축업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외국의 그 국제 그 기준을 데려와서 결국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영국의 예를 봐서 결국은 광우병을 전파시킨 게 이 소들을 먹인 그 사료에 있다. 네. 근데 그 사료가 광우병을 앓은 소의 그 뼈다구 하고 척추를 주로 얘기한답니다. 척추하고 뇌를 포함한 그 이 사료물들이 이걸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나다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그 1997년에 이제 광우병이 발견된 다음에 카나다 소의 대부분이 6년에서 7년, 6살이나 7살 사이에 발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따지고 보면은 1997년 이후 계속해서 그 사료를 먹은 소가 살아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날짜가 2001년, 2년, 그때까지 이 3년까지도 그 사료를 먹은 소들이 살아남아서 말이죠. 지금 이제 6살, 7살 되는 소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나타나자마자 그 소는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하고 그 소에서 난 혹시 새끼나 이런 건 그것도 참 처리가 되고요. 또 그 사료를 같이 먹은 소가 있다 그러면 그 소까지 다 찾아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캐나다 소를 안 받고 있는 동안에 캐나다 내에서는
그 소고기 다 우리가 먹고 지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도 하나도 발병이 안 났습니다. 네. 단 하나 예외는 그 이제 이 발병이 되면서 알려진 겁니다만 영국에 살던 분이 캐나다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래서 영국에서 걸려서 온 거지 여기서 걸린 거는 과학적으로 추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캐나다에서는 광우병 캐나다산 소를 먹고 광우병에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제이콥 디지즈를 그 병이 걸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이것도 작년 9월에 2007년 9월에 이 캐나다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 소고기 받지 않고 일본서 받지 않고 하면 그 소고기가 미국에 다 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있겠군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그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요. 또 이제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이 광우병이 발견되자마자 그게 그 캐나다 그 정부 그 사이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발표했다. 지금 우리가 이 소 가지고 뭐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하는 거 보면 그 비틀거리는 소가 나오면은 잡아가지고 수의사한테 갖다 주면 수의사가 죽인 다음에 그 견본 갖다가 연구소에 보내서 연구소에서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그 면을 규명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남아있던 사료를 먹고 난 소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그 소들이 저희 식탁에 그 소의 부위가 말이죠. 식탁에 올 수는 절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발견되자마자 사살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난 소 또 같이 살을 먹은 소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싹 그냥 그 처리를 한답니다. 그것도 뭐 묻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새가 먹을까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해서 완전히 태워버린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양에서 무서운 거는 그 조류 독감이 그 A1 그 플루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막 그거 걱정이 더 이 광우병 걱정보다는 더 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다음 그 동서남북의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그 권영철 씨가 부동산 동향에 대해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박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마운 말씀 드리고 다음에도 이 박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이 평가와 질문과 지도적인 발언을 우리 이 얼티비를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듣고 다음 방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또 뵙죠. 네.